오늘 이제 3일차 수업입니다. 2024년 새해 들어서 첫날이네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받으신 복 많이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남는 복 있으면 조금씩 줘주셔도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 예. 오늘 1교시는 뭐를 할 거냐면 복사와 붙여넣기, 그리고 2, 3교시는 엑셀을 할 거예요. 엑셀. 먼저 이제 복사 붙여넣기 작업을 할 겁니다. 먼저 제가 작업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USB 메모리를 이제 해서 오늘 수업 전에 제가 복사를 해드렸는데,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 안에 이렇게 자료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철 노선도 하고 우리 교재에서 필요한 샘플 데이터, 그리고 이제 바탕화면 그림 좋은 거를 제가 좀 모아놨는데 이거를 지금 복사를 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 보면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제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는 제 개인 컴퓨터라서 여기는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컴퓨터에 가시면 이렇게 왼쪽에 내 PC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내 PC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여기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라고 있어요. C 콜론 D 콜론. 요건 C 드라이브, 요건 D 드라이브, 요건 O 드라이브, 이건 Z 드라이브, 이렇게 드라이브 명칭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껐다 키면 원위치가 돼요. 그게 C 드라이브는 원위치가 됩니다. D 드라이브는 원위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D 드라이브에다 복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네 가지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지가 보이는데 얘를 선택을 먼저 해야 돼요. 마우스로 여기가 아니라 이 밖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듯이 지나갈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러면 반전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벌써 네 가지가 반전이 됐어요. 어딜 갔어? 자, 이렇게 하면 반전이 돼요. 얘가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복사할 거예요. 복사하는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컨트롤 C 복사를 하고요. 얘를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서 D 드라이브로 하면 D 드라이브에다 갖다 놓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누를 거예요. 컨트롤 V. 그럼 이렇게 뭐가 쭉 지나가는 거 보이죠? 여기 보이시죠? 이게 복사해서 붙이는 과정입니다. 요걸 제가 메모해 드릴 테니까 요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USB 메모리에 담겨 있는 자료들을 강의실 PC의 D 드라이브에 복사해서 붙여 넣는 과정을 실습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USB 메모리를 PC에 연결을 해볼 거예요. 두 번째, 연결을 하면 USB 메모리가 자동으로 열려요. 안 열리면 내 PC에 가서 얘를 여시면 열리는데, 두 번째, USB 메모리에 담겨 있는 폴더와 파일들을 선택을 할 거예요. 선택하는 방법은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고요.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컨트롤
A를 눌러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사 명령을 실행할 거예요. 복사 명령 실행하는 방법에는요, 컨트롤 C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은 홈에 가시면 홈이라는 메뉴가 복사라고 있어요. 복사. 아까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시면 이걸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컨트롤 C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명령 하셔도 돼요. 복사. 내 PC 눌러서 나오잖아요. 예. 로컬 디스크 CD하고 자기 이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명령을 걸어도 돼요. 그 다음에 붙여 넣을 대상을 선택을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내 PC에 D 드라이브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명령을 실행을 할 거예요. 이때는 컨트롤 V를 누르면 될 거예요. 이걸 지금부터 한 번씩 해볼 텐데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면 밖에서부터 이렇게 올가미 씌우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홈에 가면 복사라고 있어요. 복사. 이걸 누르셔도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떨 때 오른쪽 버튼 누르느냐 이거야. 어떨 때 오른쪽 버튼 누르는지가 헷갈리는 거죠. 아직 모르니까, 안 해봤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어딘가 복사를 해서 다른 데로 끌고 가고 싶은데, 그럴 때 이거를 어떤 명령을 걸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얘와 연관된 메뉴가 이렇게 떠요. 자, 보세요.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 지워지겠지. 이건 하면 안 되니까 복사를 누르는 거지. 잘라내기를 하면은요, 여기서 사라지고 딴 데로 가버려. 이동할 때 쓰는 거야. 복사는 그대로 하나 더 만드는 거니까 복사를 두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면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붙여넣기라고 있단 말이야. 붙여넣기.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뭐가 지나가지. 이렇게 복사해서 이게 이제 복사되는 과정이에요. 얘가 끝까지 다 지나가면은, 근데 요걸 누르면 잠깐 정지, 이어서 계속해, 이런 거지. 몇 초 남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양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양이 많을 때는요 3일도 걸려요. 어떤 거는 용량이 많은 것들은. 얘가 지금 하는 게 한 600개, 한 700개 정도인데, 이게 10만 개, 100만 개 정도를 복사하려면 양에 따라서 3일, 4일, 5일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간단한 것만 이제 작업하다 보니까는 한 10초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이제 마무리 줘볼게요. 기다려 보시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끝나면 이 화면이 사라져. 자동으로. 이 화면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든요. 사라지면 어떻게 한다? 얘를 그냥 빼면 돼. 원래는 그냥 빼면 안 돼요. 그냥 빼면 안 되는데 지금 다 끝났잖아요. 작업하는 중에 빼면 안 되거든. 그럼 고장이 나요. 근데 지금 이 작업이 다 끝났잖아요.
그럼 그냥 빼셔도 돼. 빼셔서 가방에 잘 챙겨 놓으시면 돼. 자, USB 메모리를 연결을 하면 이게 담겨져 있는 폴더나 파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렇죠. 아까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꽂으면 자동으로 열리기도 하는데 안 열리면 내 컴퓨터 창에 가서 내 USB 메모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 있었잖아. 이름, 자기 이름 거. 걔를 누르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하는 방법이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난 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얘 이렇게 난 떠듬 선택할 수도 있잖아. 아까는 통으로 다 했지만 이제 그런 건 또 이제 배우셔야 돼. 그때마다. 그 이제 선택이 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뭐를 한다? 이거는 이제 제 얼굴을 그려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캐리컬처라고 하는 거죠. 제 이제 초성화 그리듯이 이제 가니까는 제 얼굴을 그려주신 거야.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는 저를 그려주셨는데 예쁘게 잘 그려주신 것 같아. 이런 그림들도 제가 갖고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거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내가 필요할 때 바탕화면에 배경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림도 몇 개 담아드렸다 그랬잖아. 그거를 배경화면에 계속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한번 해보고 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여러분 제 홈페이지 가시면 공부방이라고 있잖아. 공부방. 공부방에 가면은요 이렇게 이거 2일차인데 1일차라고 써놨네. 이 주책 바가지를 봤나. 이 1차 1차 제 공방에다 이렇게 등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1차 수업, 2일차 수업. 그럼 가면은 제가 이제 메모하는 거 있잖아요. 메모한 거 그대로 다 있으니까는 이거 보셔도 돼요. 지금은 이 메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필요하신 분은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으셔도 돼요. 이제 배경 그림 바꾸는 거 한번 마무리 오늘 연습하고 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내 컴퓨터 창이 이렇게 열려 있는 분은 닫으시면 되고요. 바탕화면 이렇게 나타나게 하세요. 바탕화면. 그 다음에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비어있는 화면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 밑에 있는 개인 설정. 개인 설정. 자, 지금 바탕화면 그림을 어떤 거로 쓸 건지를 찾아가지고 아까 요 폴더를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이 폴더를 선택하고 간격을 1분마다 바뀌게끔 했어요. 1분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이 화면을 닫으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1분마다 그림이 바뀌어. 여러분들이 이걸 댁에서 한번 해보시려면 안 되실 것 같아. 지금 복사하는 것도 다 지금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지. 그렇지. 그 다음에 바탕화면 빈 공백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뭐 눌렀어요? 개인 설정 눌렀잖아요. 그렇죠? 개인 설정.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세요. 여기 비어있는 데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개인 설정 눌렀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슬라이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잘 보셔야 돼. 여기가 슬라이드 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돼 있으면 단 사진 하나로만 바뀌어요. 얘를 뭐로 바꿔야 된다? 얘를 슬라이드 쇼로 바뀌어요. 아까 우리 슬라이드 쇼로 돼 있었어. 이렇게 슬라이드 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뭐로 살지 찾아보기를 눌러가지고
여러분 USB 메모리에 있는 거를 내 컴퓨터,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에서 복사해 놓은 상태에서 그 폴더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가서 안 되시면 그냥 냅두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11시 한 반쯤에나 집에 들어가면 이 작업 할 때 한 12시 넘어서 작업할 텐데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 하든지 할 텐데 그럼 내일 저녁에는 보실 수 있을 거야. 퇴근하시면. 그래가지고 제 강의한 걸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되고 안 되면 되게 여기 와서 한 번 더 연습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바탕화면을 가지고 바꾸는 연습을 한번 잠깐 해본다고 해본 건데 이게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림이 아닌 슬라이드 쇼 항목으로 변경한 후에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찾아보기 눌러서 그림 폴더를 찾아가지고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1분으로 변경하면 그러면 이제 1분마다 새로운 그림으로 변경돼서 바탕화면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나. 그림이 또 바뀌었거든. 1분마다 바뀔 거야 이제 이게. 예. 잠깐 쉬는 시간 가질 테고요. 교재는 그 엑셀 부분 11쪽 보시게 됩니다. 성렬 씨 교재 받으셨어요? 참 사무실에서? 응. 몇 쪽이요? 11쪽. 11쪽. 처음은 윈도우니까 윈도우 넣으면서 엑셀 부분에 11쪽. 11쪽 전에 보면 목차가 있어요. 목차. 윈도우 부분이고 여기 엑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단 제가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김도현님 오셨죠? 장정식님 쓰기 귀찮으시면 착각 찍어서 가져가세요. 그 수업 내용 들어가면 있는 거죠. 어떤 거? 몸빵이하고 그대로 다 이거 메모해서 올릴 거니까는요. 거기서 보셔도 되고. 큰일 났다. 어휴, 다 쏟아졌네. 반도체가 쏟아지면 안 되는데. USB 메모리처럼 외장 장치인데 얘는 그래도 충격에 덜 민감해요. 괜찮아. USB 메모리는요, 제가 모르고 옷에다 넣고 세탁기에서 돌려봤는데 몇 번 돌렸었거든요. 모르고 일부러 한 건 아닌데 고장 안 나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정전기에 민감해. 겨울철에 정전기 심하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USB 메모리 만지면 안에 있는 회로가 고장이 나요. 정전기 심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자동차 키 꽂으려고 이렇게 뭐찍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다른 곳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졌다가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뭐에다가 주유소에 가면 그 정전기 없애는 거 그거 있잖아.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걸 한다든지 하는데 저도 정전기가 좀 민감한데 올해 작년에는 정전기가 없더라고 몸에. 모르겠어요. 뭐 어디
어디만 만져도 찌릿찌릿하고 그냥. 근데 올해는 그런 느낌이 없어. 작년에도 몇 년 동안은 그런 느낌이 없었던 거야. 이렇게 뭐 사람을 이렇게 만지려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대면은 찌릿찌릿하고 이렇게. 다행히도 요즘은 없어서 제가 좀 덜 놀라는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애들이 스마트워치를 사더니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 몇 년 전에. 근데 비싸더라고요 스마트워치가. 전 싼 걸 하나 샀어요. 3만 원 주고. 화웨이 중국산. 어. 그러니까 시계 나오고 혈압도 재고 웬만한 게 다 있어요. 전화 거는 기능도 있고. 근데 이거로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안 해봤는데. 저는 얘가 이제 무선 헤드셋이니까 이거로 이제 제가 음악을 듣거나 대화도 하는데 그냥 쉬는 시간.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몇 시간을 잤는지 제대로. 그러니까 어제 5시간 10분 잤는데 1시간 57분까지 딱 2시간은 잘 잤고 한 3시간은 선잠을 잤대.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자면은 제대로 잔 건데 치닥거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지. 그게 나타나 여기서 센서로 나타나. 이거 선생님 음. 이거를 여기다 핸드폰에 예, 그것도 꽂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앱 중에서 내 파일이라고 있어요. 내 파일. 이름이 없더니 알 수가 있나? 여기서 찾으면 검색해서 네네네 네, 내 파일. 내가 거기 요거. 뉴스 비상치 요것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 pen 그림 다 보이죠, 그렇죠? 갤러리로 봐라 그러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얘 그냥 빼면 또 여기서 뭐라 그러는데 상관 안 해도 돼요. 빼셔도 돼. 예. 뭐라 그러던데? 그냥 빼면은 뭐 장치가 뭐 빠졌습니다. 비상전도 상관없어요. 감사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봐도 이상 없었다. 지금까지. 요즘 제가 집에서 이거 보거든요. 이 드라마. 홀레대첩. 너무 귀여워 출연자들이.
회사에 오늘 일이 응? 있어서 팀장님하고 대화를 좀 오래간만에 늦었습니다. 끝나고? 네. 이거를 바탕화면을 응. 핸드폰 아니, 바탕화면에다가 바탕화면이 말고 뭐를? 홈화면 노선도를? 추가- 예, 홈화면 추가해서 안 돼요? 아직? 이거? 얘를 이 스마트폰으로 복사해야 돼. 일단 먼저 음,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 스마트폰 안에다가 내장 저장 공간에다가 여기다 복사를 먼저 배경화면이 해야 돼. 나오네. 배경화면 나오네. 그래놓고 나서 이제 홈화면 배경화면을 이제 처리해야 돼. 이제 갤러리에 가시면 갤러리가 갤러리 어디 있어요. 있나? 잠깐만요. 음. 배경화면을 뭐 이렇게 설정? 배경화면? 뭘 하시겠다고 아까? 아니 우리 저기 지하철 노선도 보듯이 앱을 빼는 거 말이에요. 밖에다가. 아, 이거는 USB 메모리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는 볼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작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업이 아니라 우리 지하철 노선도 빼서 보듯이 아, 이거는 여기 지하철 나오게- 노선도 그림일 뿐이지 네. 우리가 지하철 노선도에서 어디를 선택해서 어디까지 가는데 그런 얼마 거 걸린다 없어요?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그 아. 그림일 뿐이란 말이야. 음.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지. 아, 그럼 할 필요가 없네. 여기 카톡에 내 카톡에다 넣어놨어. 그러니까. 응. 내 카톡에다. 그것만 카톡 여기 보면은 거기 노윤수 카톡에 이게 딱 나오니까 이거 찾아서 그러니까. 보는 거야. 한 번에 그냥. 근데 이게 어디 채워졌나 보다. 채워졌나 보다. 이거 빼도 되죠, 그런 거? 이게 활용을 해서 써봐야 돼. 근데 이거 너무 멋있다. 그림이야? 제가 요즘 이 드라마 보거든요. 콜레 대첩. 넷플릭스에 이게 뜨니까 연속으로 보기가 좋더라고요. 여자는 청상 과부고 남자는 청상 이제 그 뭐야 그거 부마? 아, 결혼식 중에 공주가 죽었어. 최연석 과거 급제라는 인물인데 그래서 이제 왕이 얘를 이제
사위를 삼으려고 해서 결혼식을 하는 중에 이제 절하고 신랑이 절하는데 신부가 그냥 헬렐레 쓰러지더니 죽은 거야. 그 혼인이 성사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얘는 지금 이제 그 혼인 무효 소송을 내고 있는 거지 왕한테. 근데 이 여자는 아침 되면 박물장사로 복고장을 바꿔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중매쟁이 활동을 해. 그리고 전에 때 되면 이제 담 넘어 들어가서 이제 며느리 역할을 하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재밌더라고요. 나는 그 부분만 봤거든요. 이 남자는 꼰대야 꼰대 별명이. 어? 여자 자사 이렇게 칼로 찔렀지 않았어요? 여자. 이 여자는 아니고 딴 사람이. 저기 시어머니가 죽으라고 원장도 줬는데. 저 둘이 저기. 왕으로 나오는 사람도 그 드라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대하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야. 코믹스러워. 음. 그 이제 며느리를 살 때 조신하게 있다가 이제 박물장소로 분장하고 나올 때는 화장도 이렇게 애교점도 찍고 화장도 하고 빨간 장옷도 입고 걸치고 나오니까는 밖에서 오빠를 만나면 오빠가 못 알아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게 이제 두 사람이 썸 타는 내용이야. 이거 왕으로 나오는 양반이거든요. 조한철 씨가 왕인데 왕권은 하나도 없어. 신하들이 뭐라 그러면 내내거리기나 하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보는 건데 재밌더라고. 최근엔 그 어서와 조이 드라마를 잘 안 보는 입장인데 요즘 재미난 게 많아가지고 가끔씩 봐요.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그 드라마 그 스토리 전개되는 게 뭐랄까 좀 다른 느낌도 있고 재밌는 게 있더라고. 그 요즘 최수종 씨 나오는 그 강감찬 그 드라마는 좀 무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 무거운 게 하나도 없어. 음. 이름이 라이언이야, 라이언. 아니 세상에 본부인한테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하녀를 통해서 이제 그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하녀가 아들을 바꿔치기 해. 그러니까 정실부인에서 낳았으면 대접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접을 못 받잖아요. 이게 바꿔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본 아들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본 아들이 죽지. 본 아들이 죽어. 근데 뭐 드라마니까 뭐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거기다가 막 심오하게 생각하면 어려워. 드라마는 그냥 간단하게 봐야 재밌죠. 자, 엑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이제 가계부인데
정리가 좀 덜 된 거는 있어.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제대로 정리가 돼 있고 이건 좀 덜 됐는데, 잠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관리비가 일반 관리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해가지고, 이게 작년 12월 달에 1년 전에 전기요금이 68,300원, 공동 전기료가 얼마, 승강기 전기료가 얼마, 도시가스 얼마, 기록 안 했나 보다, 도시가스를. 그러니까 11월 달에 11만 2,930원을 냈고요. 이게 언제 2023년 2월 달에 11만 2,930원을 냈다고 여기 나와 있대요. 그렇죠? 기록을 하나도 안 해놨네. 그 다음에 이제 상수도 하수도 낸 거, 소금 낸 거. 상수도 하수도는 2달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고지서가. 그래서 이제 하고 기록을 해놨어요. 빨간 거는 뭐냐면 더 낸 거, 파란 거는 덜 낸 거, 지난달에 비해서 덜 낸 거. 이거는 지난달에 비해서 11,520원 더 냈고, 이거는 지난달에 비해서 3,640원 덜 낸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래프를 해놨어요. 그래프. 관리비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높은 거 하나 보이시죠? 2021년 8월 달이래. 2021년 8월 달에 굉장히 높이 나왔대요. 그렇죠? 더웠을 때야. 그래서 에어컨을 안 쓰고 선풍기를 썼어요.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를 5대를 돌렸는데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달에는 덜 나왔어요. 그때 에어컨은 이제 새로 달았거든요. 에어컨 요금이 덜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성능이 좋아져서. 오래된 에어컨은 안 돼요. 오래된 에어컨은 밤새 틀어놓으면 몇백만 원씩 나온다고 그러는데, 요즘 새로 나온 에어컨들은 성능이 좋아서 밤새 틀어놓고 잤어요. 한참 더울 때는. 그때 전기요금만 한 8만 원? 요즘 신형 에어컨들은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볼까요? 전기요금.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적게 나가는 거고요.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그래프. 도시가스가 보세요. 도시가스가. 도시가스가 쭉 올라가죠. 정점을 찍었어. 도시가스 요금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도시가스가 좀 내려갔죠. 그렇죠? 알고 봤더니 보일러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요.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놔도 방은 따뜻하지 않고 가스만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낭비만 되더라고. 알고 봤더니 이 보일러가 한 7년, 8년 정도 쓰면 교체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 아파트가 한 10몇 년, 한 20년 된 아파트인가 했는데, 제가 이제 이사를 오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제가 들어온 거지. 그래서 새로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지금 겨울마다 이렇게 가스요금은 가스요금대로 나가고 방은 안 따뜻하고, 샤워하려 그러면 더운 물보다는 찬물이 많이 나오고 불편하게 해서 에어컨을 이제 도시가스 보일러를 교체했더니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수도요금은 저희 집은 겨울이고 여름이고 상관없이 물을 많이 써요. 제가 샤워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수도요금도 여기 이제 수도요금 볼까? 이때는 뭐 많이 썼나 보다. 쭉 나오죠. 지금 이렇게. 이걸 그래프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관리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해서 이거를 제가 그때그때마다 다 입력을 해 놓으니까는 이제 올해 것까지 입력한 건 이제 집에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가 좀 덜 된 거고, 복사한 거를 여기다 못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 낸 거, 대출금 갚아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다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뭐를 제가 해놨냐면은, 올해 8월 달까지 제가 이제 그 카드 내역서를 쓴 거네.
쿠팡에서 이제 쿠팡 월회비 얼마 낸 거, 그 다음에 국민연금 얼마 낸 거, 그 다음에 CU에서 편의점에서 뭐 산 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순댓국집 앞에 거기 가서 점심 사 먹은 거, 저녁 사 먹은 거,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사 먹은 거, 뭐 이런 거 여기다 기록을 다 해놨어요. 신용카드별로 쭉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BC 카드를 2012년부터 이제 썼는데 2억 1,800만 원 썼대. 2억 1,800만 원. 2억 1,800만 원. 국민카드는 5,700만 원, 우리 카드는 600만 원, 신한카드는 3,2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쭉 돼 있어요, 여기에. 그동안 이제 카드 쓴 게 3억 8,900만 원, 약 3억 9천만 원 정도 쓴 게 나오네. 10년 넘도록.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보험료로 나간 거를 가지고 얼마를 썼는지 분석할 수도 있고 통계를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로 얼마를 썼는지, 통신비로 얼마를 썼는지, 외식하느라고 나가서 밥 사 먹은 거 외식이니까, 아니면 뭐 배달 같은 거 시키든지 외식으로 처리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통계를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다니면서 약 사 먹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여기다 이제 기록을 다 해놨거든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별거 다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엑셀을 배울 때 어디가 안 보인다. 제가 헌혈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엑셀을 공부했거든요. 1년에 6번씩 헌혈을 하니까 지금까지 한 150번 헌혈했거든요. 공식적으로 150번 하고 비공식적인 거 합치면 한 200번 넘게 헌혈을 했는데, 그 헌혈을 할 때마다 날짜, 그리고 이제 헌혈할 때 전혈이냐 성분 헌혈이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헌혈 증서를 제가 기증을 했느냐 현재 갖고 있느냐 이런 거를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1년 몇 년도에는 몇 번 헌혈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게끔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엑셀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엑셀을 어떻게 하면 엑셀을 잘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너무 어려운 걸 갖고 엑셀을 하려면 어려우니까는 쉬운 거를 하자 그래갖고 82년도 4월 29일 날 헌혈을 처음 시작했어요. 학교 선생님 이제 심부름으로 고등학교 때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제 왔었는데, 거기 이제 헌혈 차량에 있는 홍보하시는 분이 학생 헌혈하고 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제표 끌려 들어갔지, 헌혈차에. 그래서 헌혈을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헌혈을 하기 시작한 동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헌혈한 내용이 이렇게 느려, 컴퓨터가. 쭉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61,700cc 헌혈을 했네. 61,700cc. 이거 이제 최근 건 아니고요. 그 전 건데 145번 헌혈한 것 중에서 102장은 헌혈을 기증을 했고 43장을 갖고 있다고 제가 기록을 해놨네요. 이렇게 이제 날짜를 집어넣고 몇 년도인지 헌혈 증서 번호라든지. 근데 이게요, 적십자사 혈액원에 로그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에 로그인하면 제가 헌혈한 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기록을 했거든. 제 습관적으로 기록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 했는데, 안 해도 될 정도로 그 있더라고. 적십자사에 그 기록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해갖고 이렇게 몇 년도에 몇 번을 했는지 이런 게 1995년도에 15번을 했어요. 이제 그 이후에는 헌혈을 못했어요. 말라리아에 감염이 돼가지고 헌혈을 못하기 시작을 했고요. 말라리아 이제 다 치료되고 나서 헌혈하러 갔더니 고혈압 증세가 나와가지고 혈압이 높다고 헌혈을 못하게 하더라고.
최근에 이제 혈압이 이제 정상이 되면서 헌혈을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집에 있나 봐. 여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걸 기록을 했어요. 제가 24년 3개월간 헌혈을 한 거로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헌혈을 하잖아요. 그럼 날짜를 기록하면 여기에 가장 최근 날짜가 자동으로 여기 나오게끔 여기다 명령을 걸어놨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엑셀을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엑설런트라고 하는 거에서 유래가 됐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설런트라는 거는 최고, 뭐 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빨간 장부 옛날에 회계 장부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처럼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재를 한번 좀 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윈도우 부분이고요. 윈도우 부분을 좀 넘기면 엑셀 부분 목차가 나와요. 엑셀 업무 처리 절차를 한번 좀 볼라 그래요. 아까 제가 헌혈 증서도 헌혈한 거 내역도 보여주고 가계부 관리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순서가 자료를 입력하겠죠. 자료. 몇 월 며칠에 헌혈을 했다. 그럼 이제 헌혈한 내용을 입력을 하겠지. 헌혈 증서, 날짜, 헌혈한 양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걸 입력을 할 거란 말이야.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무슨 카드로 얼마의 금액만큼 사용했는지 그게 저는 이제 종이로 받지 않고 컴퓨터 엑셀 인터넷으로 받으니까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정확히 잘. 그러면 이제 매장이 나오잖아. 어디 슈퍼마켓인지 어디 식당인지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입력을 하거든요. 교재 보면은 이제 엑셀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데이터를 먼저 자료를 입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료. 그다음에 입력을 했으면 이거를 뭐로 해야 되냐면요. 자료를 서식 지정해요. 서식 지정. 서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꾸미기 작업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옷을 사왔는데 옷이 길어. 그럼 어떻게 돼? 줄여 입어야 되잖아. 질질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서식정이라 그래. 글자 색깔을 빨간색, 노란색, 글자 크기를 크게 작게 꾸미고 뭐 가운데 정렬,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는 거 꾸미는 거를 엑셀에서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이제 서식 지정을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책의 오른쪽 페이지 보면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에 대해서 수식 계산을 해요. 수식 계산.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작업이라는 걸 해요. 숫자들이 엑셀에 숫자를 많이 입력하거든요. 무슨 카드로 얼마를 썼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1년 동안 썼는지 10년 동안 썼는지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합계도 내야 되고 평균도 계산해야 되고 몇 건을 계산해야지 개수도 세야 되고 할 게 많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계산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소시적에 수학 별로 안 좋아하셨죠? 수학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지구상에.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수학을 지금까지 써먹는 사람이 써먹어봤자 덧셈 뺄셈이지 뭐. 곱셈 나눗셈도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덧셈 뺄셈 아니면 잘 안 쓰는데 저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엑셀이라는 걸 강의를 해다 보니까 수학을 그나마 다시 되새겨 보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전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공무원에 이제 임용이 됐었기 때문에 뭐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한 적은 있었어요. 그렇다고 수학을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재밌었어요. 수학이. 안 풀리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열심히 해서 풀리면 재밌거든. 솔직히. 우리 제곱근이라는 거 있잖아요. 루트값. 제곱근.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것도 있어요. 수학에서. 엑셀에 다 있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엑셀에 똑같이. 미적분은 없어요. 엑셀에서는 미적분을 계산을 못합니다. 뭐 팩토리얼 이런 것도 계산해요. 원주율 3.141559 이런 거 있잖아요. 원주율. 이런 것도 다 계산이 됩니다. 엑셀에서는 그런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 작업을 하냐? 주로 이제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계산하게 돼요. 통계적인 계산도 되고요. 굉장히 많은 걸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산을 다 했으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분석을 하게 돼요. 데이터 분석. 그러면 통계를 낸다는 거죠. 통계를 내야 돼요. 1년 동안 밥 사 먹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됐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통신비, 교통비로 얼마를 썼는지, 그 다음에 병원 진료비로 나간 게 얼마나 되는지, 1년에 전체 쓴 금액이 100만 원인데 그 중에 의료비로 나간 게 얼마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이런 것도 계산해 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월별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5월 달에 어린이날도 끼니까 그때 좀 지출이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생신도 있으니까 이제 어버이날이라든지 그때 이제 좀 지출이 있을 테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8월달, 7, 8월달에 이제 휴가를 가면 그때 지출이 좀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분석도 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뭐 가스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같은 거를 분석을 해 작업을 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으로 시각화 작업을 하는데 뭐를 하냐면 차트를 출력을 해요. 차트. 그래프로 출력을 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업무를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뭐 물건을 팔면 오늘 이제 몇 시에 뭐 쇼핑몰에서 무슨 물건을 누가 주문했다 그러면 배송을 하고 그러면 이제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했는지 현금으로 구매했는지 그거 이제 지출 수익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해갖고 쭉 처리하겠지. 그러면 2023년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수익이 생겼는지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방은 얼마나 팔렸으며 라면은 얼마나 팔렸으며 옷은 얼마나 팔렸으며 옷 중에서도 뭐 양말이나 뭐 이런 거 뭐 속옷 같은 건 얼마나 팔렸으며 외투는 얼마나 팔렸으며 분석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그 다음 연도 올해 연도 2024년도는 또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미리 예측을 하겠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엑셀을 통해서 합니다. 저는 엑셀을 배워서 제 업무에 적용을 했고 엑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강사로서. 자격증도 굉장히 많아요. 엑셀에 관련된 자격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들이 많아서 이런 자격증 강의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엑셀에 관련된 거는 의무적으로 많이 배운다는 얘기를 해요. 회사에 가면 엑셀을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우리도 한번 엑셀을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바탕화면 엑셀이나 한번 보세요. 엑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엑셀을 시작하니까 정품 오피스 받기라는 창이 떴었어요. 그렇죠? 예, 정품을 이제 입력을 하라는 얘기죠. 정품 번호를. 근데 우리 센터에서는 다 정품을 쓰고요. 근데 직원들이 정품 번호를 등록을 안 했나 봐요. 개인도 이 사실 구매해서 쓰는 겁니다. 프로그램 비싸요. 제 엑셀을 처음 배울 때는요. 약 60만 원 정도 했었어요. 60만 원. 엑셀 프로그램 하나가. 싼 거예요. 60만 원이면. 건축 설계 프로그램 600만 원씩 합니다. 이런 교육기관들은 다 정부식품을 사야 돼요. 컴퓨터가 100대면 60만 원짜리 10대면 600만 원이고 100대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다 사야 돼요. 안 살 수가 없어요.
개인도 사야 되죠. 근데 창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이렇게 엑셀을 시작할 거냐, 수식 자습서, 뭐 피벗 테이블 자습서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새 통합 문서를 누를 거예요. 새 통합 문서. 요렇게 뜰 거예요. 요렇게. 화면에 떴어요. 이렇게요. 자, 위에 보시면 저 위에 몇 개 한 아이콘들이 몇 개, 한 5개 보이시죠? 화살표 왼쪽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조그만 것들 아이콘 보이시고 파일 보이세요? 그 다음에 삽입, 홈, 페이지 레이아웃서부터 뭐 개발 도구, 보기 이런 거 보이세요? 눌러보세요. 메뉴판 눌러보세요. 홈이 제일 처음에 있고요. 이거를 우리는 홈 탭이라 그래요. 홈 탭, 삽입 탭, 뭐 검토 탭, 보기 탭. 보기 탭은 뭘, 보기라는 그 메뉴를 눌러보시면요. 어떻게 볼 거냐를 보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삽입을 누르면 여기다가 뭐를 삽입할 거냐, 피벗 테이블을 삽입할 거냐, 표를 삽입할 거냐, 그림을 삽입할 거냐, 도형을 삽입할 거냐, 차트를 삽입할 거냐, 뭐 스파크라인을 삽입할 거냐, 뭐를 삽입할 거냐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홈이를 눌러보세요. 홈을 누르면 클립보드, 뭐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이런 거 보이세요? 자,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홈 탭 다른 말로 홈 메뉴라고 불러요. 홈 메뉴. 홈 메뉴 탭 안에는 클립보드 그룹, 글꼴 그룹, 맞춤 그룹, 표시 형식 그룹 이런 게 보여요. 클립보드 그룹 안에는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뭐 이런 게 있고요. 글꼴 그룹 안에는 글자의 크기, 맞춤 그룹에는 뭐 가로 가운데 맞춤, 뭐 세로 가운데 맞춤 이런 맞춤이라는 게 나오고요. 표시 형식 그룹에는 일반 뭐 이런 거 있고 퍼센트 기호 있고 쉼표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스타일 그룹에 가면 뭐 조건부 서식, 표 서식 이런 거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삽입에 가면 표 그룹 안에는 피벗 테이블도 있고 표라는 항목도 있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가면 그림도 있고 도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엑셀을 처음 접하시기 때문에 어떤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한동안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엑셀을 오늘하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3일을 할 텐데 3일 만에 엑셀을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저는 처음 엑셀 배울 때요. 엑셀을 공부하니까 실행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종료했어. 또 실행하고 종료하고 실행하고 종료하기를 한 몇 년을 했던 것 같아. 뭐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그렇다고 이런 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얼떨결에 뭘 눌러봤었어. 그랬더니 뭐가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씩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지. 이런 책이 있었으면 금방 배웠을 것 같아. 그 당시 때는. 근데 그때는 프로그램을 사면은요. 미국에서 만들어준 영어로 된 설명서 하나야. 딱랑. 영어 실력도 안 좋은데 그 쳐다보고 있으면 머리 더 아프잖아. 엑셀이 재미없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다가 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출판사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엑셀을 좀 배운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는 좀 수월했는데 참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제가 그 당시 때 엑셀 초창기 때 엑셀이 지구상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엑셀을 제가 배웠는데 그때 한 5년 배운 내용이 일반 우리 이런 기관에서 배우면 한 3일이면 배울 거를 그때는 한 5년 동안 혼자 두들겼던 것 같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헤매고 다녔던 그런 것 같았어요. 여기는요 뭐라고 하냐면 셀이라 그래. 셀.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셀. 셀이라 그래. 셀. 셀이 뭐냐? 세포. 여기는 A, B, C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왼쪽에 1, 2, 3이란 숫자를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네모들이 있죠. 네모들. 네모 칸칸들이 있잖아요. 눌러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나. 1, 2, 3, 4는 줄번호예요. 줄번호. A, B, C, D는요. 칸 문자예요. 칸 문자. 1번을 누르면 A서부터 B, C, D까지 쭉 오른쪽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한 줄에 16,384개의 칸이 있어요. 한 줄에 16,384개 칸이 있는데 적지 마세요. 적을 필요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 그거는. 책에 다 있어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한 칸에 148,576개의 줄이 있어요. 이 줄번호가 왼쪽에 1, 2, 3, 4 나가 있잖아요. 그 줄번호 끝에가 1048576이야. 그러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칸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칸이 있겠죠? 엑셀 계산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아무데나 클릭하세요. 네모를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저처럼 따라서 하실 건데요. 키보드에서 는 눌러보세요. 는. 엔터 위에 보시면 숫자 0번 오른쪽에 빼기 는이 있어요. 는. 엑셀에서 는을 누르면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숫자판이 있죠. 키보드에 16384라고 써보세요. 16384라고 써보세요. 숫자 키보드에서 숫자를 써보세요. 그리고 그 구자 위에 보면 별표 있죠. 별표.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오른쪽 숫자판 위에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 구자 위에 보면 별표 있죠. 별표. 그게 곱하기 표시예요. 글자판에도 곱하기가 있어요. 별표가 있어요. 8하고 붙어 있어요. 오른쪽에는 숫자판 위에 숫자 칸 위에 곱하기 기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48576이라고 써보세요. 16384 곱하기 1048576이라고 쓰고 엔터를 탁 쳐보세요. 엔터. 그럼 이렇게 답이 나와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뭐라고 썼냐면 는이라고 쓰고요. 16384 곱하기 1048576이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은요. 엑셀에서 엔터는 뭐냐면 엑셀아 네가 계산해 줄래? 라는 뜻이에요. 1717만 9860 이거 뭐야? 잘못 읽었다. 숫자가 너무 커서 1717만 아니다. 17억 1798만 6천 뭐야? 171억 7986만 9184죠. 이 안에 칸칸이 몇 개가 있냐면 172억 개, 171억 개가 많아. 이 안에 칸칸의 개수가 171억 개가 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거를 다 기록을 하는 거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무슨 물건을 얼마 두고 얼마에 팔았다. 이런 걸 기록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름, 학년, 반, 번호,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에서 쭉 학생들 성적 기록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이걸 입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엑셀이에요. 그럼 이제 성적을 입력했으니까 뭐를 계산해야 돼요? 학생들의 합계 점수를 계산해야 되고 평균 점수를 계산해야죠. 그 다음에 등수도 계산해야 되잖아. 누가 1등인지 누가 꼴찌인지 2등인지 3등인지 계산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대학 입학 시험 49만 9천 명 정도 시험을 봤다 그러대요. 그거를 입력한 거를 가지고 OMR 답안지로 이제 OMR에다 체크해 갖고 제출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컴퓨터에다 처리를 하면 하루면 끝나서 다 성적이 입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엑셀로 가져와서
계산을 하겠지. 약 50만 명에 대한 계산을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 것 같아? 50만 명 성정 처리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린다고 계산하는 거. 합계 계산해야죠. 몇 점인지. 국어 점수, 수학 점수 뭐 쭉 점수 입력한 걸 가지고 합계를 내야 되고 평균 점수는 계산 안 하잖아. 그다음에 이제 전국 석차, 지역 석차, 학교 석차 이런 거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계산하는데 5분도 안 걸려. 그 50만 명 계산하는 거 10분도 안 걸려요, 솔직히. 그 학생들이 시험 보기 위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수험표에다 붙이고 거기다가 이제 수험번호 발급해서 어느 날 어느 장소에 가서 어느 책상에 가서 시험을 봐라 하는 그 절차가 오래 걸리는 거지.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출제진들이 호텔에 감금된 상태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호텔에서 못 나온다 그러대. 시험이 딱 끝나면 그때 이제 호텔에서 이제 집으로 간대. 그전엔 못 나온다는 거지. 그 출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 행정 처리가 오래 걸리는 거지. 계산하는 건 금방 해요. 예전에는요, 대학 입학 시험 보고 나면은요, 결과 나오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그때는 그 처리하는 컴퓨터가 서울교육청, 광화문 가기 전에 서울시 교육청 있잖아요. 거기서만 했었거든. 전국에 딱 한 군데. 근데 지금은요, 각 지역 교육청이 다 있어. 거기 컴퓨터마다 다 처리하거든.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면 OMR 답안지를 각 교육청으로 가져가서 경찰이 차량에 태워서 가져가서 거기서 성적 처리 딱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성적 처리한 거를 서울시 교육청으로 다 보내. 그럼 컴퓨터로 받아서 합산해가지고 합계를 내가지고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방 해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었으니까 처리하는데 몇 달 걸렸는데 지금은 동네방네 컴퓨터로 다 처리하거든. 그러니까는 금방 뚝딱 하고 답이 나왔지. 예전에는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동사무소 가서 그때 신분증 검사도 안 했잖아. 몇 통 몇 반 거 주민등록 등본 띄워주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공무원이 어떻게 했어요? 창고에 들어가서 주민등록 원본을 가져와서 복석에다 집어넣고 복사를 쫙 해주고 수입인지 붙이고 도장 꽝 찍어주잖아. 저는 그때 본 적이 부산이었거든요. 본 적 띄려면 어디로 가야 돼? 부산 가야 된단 말이야. 아버지가 대신 갔다 왔다 갔다 하셨거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 어떻게 띄어요 요즘은? 동사무소가 띄어요? 전 집에 있는 프린터로 인쇄해요. 프린터로, 집에 있는 프린터로. 아무 때나. 그게 다 컴퓨터로 입력이 돼 있거든. 전산화접이 다 끝났단 말이야. 하물며 조선왕조실록도 이제 컴퓨터로 본단 말이야. 조선왕조실록 있잖아요. 조선왕조 500년 실록을 예전엔 보고 싶어도 못 봤잖아. 그 귀한 본물로 된 국보로 되는 거 어떻게 봐? 한 번은 못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상에 볼 수가 있어.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선왕조실록이라고 검색하면은요. 조선왕조실록 검색하면 떠요 이렇게. 제가 제일 먼저 검색한 게 뭐냐면 대장금을 검색. 대장금. 드라마 대장금. 중종반정 때 중종임금 때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의녀 대장금의 의술이 그 무리 중에서 조금 나음으로 바야흐로 어쩌고 저쩌고 했고 대장금과 계금에게는 쌀과 콩을 각 15씩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걸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대. 궁금하더라고. 조선왕조실록이 어떤 내용이 되는지 보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원문에는 한자로 기록돼 있지. 한자로 기록돼 있는 거를 이 기록돼 있는 거를 이제 다 번역을 했거든. 그러니까 번역본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컴퓨터로 다 작업이 됐기 때문에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50만 명의 대학 입학 시험 수검자든지 뭐든지 성적을 이제 입력을 들어가면 여러분 수강시장에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수강시장 할 때 여기 센터에 와서는 이름이 뭡니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전화번호가 뭡니까?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수강시장 하면 자동으로 컴퓨터에 다 들어오거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상 명세를 보는데 여러분들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볼 수가 있다. 저는 권한이 거기까지만 있다. 직원들은 권한이 여러분들이 우리 센터에서 무슨 과정을 수강하셨는지 볼 수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강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락처 같은 걸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거든. 그러면 제가 보려면 왔다 갔다 귀찮으니까 인쇄를 해서 붙여놓으니까는 연락처를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놓는 거지. 그렇게 다 전산화 작업이 되는 거지. 전산화 작업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11번가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구매를 신청을 하면 그게 이제 쇼핑몰에 있는 홈페이지에 기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판매자 컴퓨터에 핸드폰에 띵동하고 울리거든. 몇 시 몇 분 뭐 11번가나 또는 쿠팡에서 옥션에서 물건 구매를 신청했습니다 하고 뜨거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관리자는 거기 가서 이제 물건을 뭘 주문했는지, 양말을 주문했는지, 귤을 주문했는지를 봐서 물건에다 이제 전표 붙여고 주소 붙여갖고 택배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다가오 집으로 오잖아. 그러면 그 판매자는 1년 동안 무슨 거래가 있는지를 쭉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쿠팡에다 11번가에다 전화 걸어서 우리 무슨 물건이 언제 팔렸는지 그 기록 좀 보내달라고 할 수가 있나? 힘들잖아. 그렇죠? 그냥 버튼만 누르면 쫙 기록 내역이 엑셀로 나오거든. 지금 부가가치 신고 기간이죠? 부가가치 신고 기간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거든. 저도요. 국세청에다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든요. 월말 정산은 안 해봤으니까 모르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이제 또 거래 내역을 이제 또 카드사에다 이제 또 신청해서 카드 내역사 신청 내역을 쭉 봐야 될 거 아니야. 1년 동안 거래 내역을.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이제 신고도 해야 되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세무사한테 이제 부탁을 하겠지. 비용을 내고 하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기본은 이제 저는 다 엑셀로 해요. 아까 제가 가계부 잠깐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제가 1년 동안 이제 물건을 팔았던 거, 구매했던 거 기록이 들어가니까는 거기다 이제 그걸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종합소득세라든지 부가치 신고하게 되게끔 기록이 착 정리가 되게끔 해놨어요. 딱. 엑셀 안 배웠으면 그 많은 복잡한 숫자를 어떻게 다 처리를 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지 솔직히 엄두가 안 나.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요. 11쪽 보실래요? 11쪽? (11쪽에) 보시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엑셀에 처음 시작하면 비어있는 화면으로 작업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엑셀 시작, 수식 자습서 이런 거 공부할 건지 밑에는 뭐냐면 예전에 작업했던 거를 가지고 다시 할 건지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 새로 작업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빈 칸이 나온단 말이에요. 빈 칸이. 페이지 한 장 더 넘겨보세요. 1번이 뭐라고 써있어요? 1번. 저기 저 위에 있는 거. 이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었죠? 이거 위에. 아이콘 몇 개 있었던 거 있었죠? 이거요.
그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 그래요. 그래도 2번이 어디 있어? 2번. 이거. 통합문서 1 엑셀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현재는 아무것도 작업해 놓은 게 없이 그냥 빈 문서잖아. 그래서 통합문서라고 하는 거고, 제가 여기다가 뭐 2022년도 가계부를 하고 저장을 하면 2022년도 가계부를 하고 쓰겠지. 그게 제목 표시줄. 검색 상자가 어디 있나 보세요. 검색 상자가. 세 번째 검색 상자가 어디 있나 보자. 3번 검색 상자가 어디야? 3번이? 가운데. 아, 여기. 여기 화면이 약간 다르네. 그렇죠? 여기 통합문서 오른쪽에 뭐 이렇게 검색 상자가 있다고 책에는 그려져 있죠? 4번은 뭐야? 리본 메뉴 표시 옵션 단추라고 써있는 말이 있나? 그게 이건데, 이거. 여기. 약간 이제 화면이 약간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일 탭. 그 파일이라는 걸 눌러보면 뭐라고 나와요? 파일 누르면 새로 작업할 건지 기존에 작업하던 걸 불러올 건지 얘를 저장할 건지 인쇄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되돌아온 화살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어서부터 도움말까지 보이는 데를 우리는 메뉴 탭이라고 불러요. 메뉴 탭. 그래서 오른쪽에 13페이지 보면 이제 7번이 탭이라고 되어 있거든. 7번 탭. 홈 탭, 삽입 탭. 메뉴판 하나하나를 탭이라고 부르는 거지. 가로 형태로 쭉 펼쳐있는 메뉴 구조를 탭이라 그래요. 컴퓨터에서. 이게 2007년도에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 이렇게 안 돼 있었거든. 예전에는요, 얘를 누르잖아요. 삽입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수식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밑에 뭐가 쭉 깔리죠? 보기 누르면 밑에 뭐가 깔리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보기를 누르면 위에서 메뉴가 나오고, 파일을 누르면 위에서 아래로 나오고, 서식을 누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메뉴를 클릭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이렇게. 근데 2007년도 엑셀이 새로 개발되면서 메뉴를 클릭하면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쭉 펼쳐지게끔 만들었어. 이렇게 수식을 누르면 밑에 줄이 한 줄 리본처럼 쭉 펼쳐지죠. 그렇죠? 그래서 리본 메뉴 구조라 그래. 리본 메뉴 구조. 2007년도에 이게 새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만들어져 갖고 좀 개발한다고 2010년도에 좀 바꿨는데 이상하게 바꿔서 욕을 먹고 2013년도서부터 제대로 잘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름 상자 어딨나 찾아봐. 이름 상자. 이름 상자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름 상자예요. 여기.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 보실래요? 여기. 여기다 갖다 대면 이름 상자라고 뜨나요? 그렇죠. 자, 보세요. 제가 마우스로 여기를 눌러볼 거예요. 2에 1 여기를 눌러보면 여기 2에 1이라고 나오고 A하고 1이 만나는 데 클릭하면 A의 첫 번째라고 뜨죠. C라는 데하고 첫 번째가 만나면 C의 첫 번째라고 뜨거든. 이렇게. 여기가 이름 상자라 그래. 여기다 클릭해 보세요. 이름 상자를 클릭하고요. F에 50만. F에 50만이라고 써보세요. F에 50만. 엔터를 탁 쳐보세요. 어떻게 되나. 대소문자 신경 안 쓰시고 그냥 F에 50만이라고 쓰세요. 근데 숫자를 잘못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엔터를 탁 치면 F에 50만 번째로 바로 가. F에 50만 번째로 바로 가죠. 이름 상자에다가 이렇게 클릭하고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쓰잖아요. 이렇게 가고 싶은 데를 쓰고 엔터를 치면 바로 그 자리로 가더라 이거지.
여기를 우리는 이름 상자라고 불러. 이름 상자. 그 다음에 12번 수식 입력 수식 표시줄이라고 써 있는 데 있어요. 수식 표시줄 12번. 그 수식 표시줄을 옆에다가 메모하세요. 수식 입력줄이라고도 쓰세요. 수식 입력줄. 여기에요, 여기. fx 오른쪽에 긴 줄 보이세요? 이렇게 비어있는 긴 줄? 이게 수식 입력줄이야. 수식 표시줄이라고 돼요. 아까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계산한 거 있었죠? 는 16384 곱하기 1048576이라고 쓴 거 있었죠? 여기를 클릭하면 위에 수식 입력줄에 수식이 표시가 돼. 그리고 셀에는 결과가 보여요. 셀에는 결과가 보이고 수식 표시줄, 수식 입력줄에는 그 과정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 1, 2, 3, 4 줄이잖아. 줄 번호. 한자로 행이라고 하죠. 행. 줄을 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행머리끌 줄 번호. 그 다음에 여기 A, B, C, D는 칸이죠. 칸. 열문자라 그래. 열문자. 1, 2, 3, 4는 행번호. A, B, C, D 이런 거는 뭐다? 열문자. 그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보시면 좌우 상하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죠? 쭉 가다 보면 O, P, Q, R, S 이렇게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X, W, X, Y, Z 다면은 뭔가 나오면 보세요. AA가 27번째 칸이에요. A, B는 28번째 칸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키보드 맨 아래줄 밑에 보시면 CTRL 키라고 있어요. CTRL 컨트롤이라고 있는 거. 여기 이거. 얘를 왼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XFD까지 갔어요? 이게 끝이야. 여기가 16,384번째 칸이야.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는 거 눌러보세요. 1048576번째 줄로 내려가요?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여기 왼쪽에 줄 번호가 1048576일 거야. 오른쪽은 XFD고 XFD가 뭐라고요? 16,384 16,384번째 칸이고요. 밑으로는 1048576. 여러분들 친구 목록이 친구가 한 10만 명 돼요? 그러면 엑셀에 다 입력 못 하겠지. 엑셀은 한 칸에 104만 8,576명만 입력할 수가 있어. 그럼 내 친구 한 300만 명이면 어떻게 돼? A다 쓰고 B 쓰고 C 쓰면 되잖아. 서울시 1000만 명이에요. 자치구가 한 50만 명 된대. 서초구 구민이 한 50만 명이니까 A번째다가 강남구 쓰고 B에는 강서구 쓰고 이런 식으로 쓰면 A, B, C, D에서 25개 구니까 그럼 중국이나 인도는 몇 억씩 되잖아요. 몇십억 되잖아요. 그럼 뭐 그 나라에서 알아서 입력하겠고 우리나라는 이게 한 칸이 100만 명씩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칸이 16,000칸이 넘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다 입력할 수가 있겠지. 엑셀 안에. 만약 입력을 못하면 뭐 국가에서 알아서 할 테고. 자, 컨트롤 키 누르고요. 홈이라는 키 누르고 홈. 키보드에서 홈 눌러보세요. 컨트롤 홈.
홈이 어디 있어요? 키보드에 홈. 그 화살표 위에 보면 INS 오른쪽에 홈이라고 있죠? 홈이 뭐지? 홈이란 영어 뜻이 뭐예요? 홈. 집이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집이라고 안 쓰고요. 처음이라는 의미로 써요. 그래서 컨트롤 홈을 누르면 맨 처음으로 가. 여기 A의 첫 번째로 왔잖아.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엔터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내려가요? 엔터 누르면 내려가요? 근데 마우스에 보면 휠 있잖아. 휠. 마우스 가운데 바퀴 있잖아. 굴리는 거. 그거 드륵드륵 굴리면 어떻게 돼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도 가능해요. 움직이는 게 못해서 엑셀을 못하는 건 아니지. 엑셀이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키보드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마우스로 휠을 굴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요? 화면에 글자가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라고. 이렇게 크게 보여드려야지. 이거를 작게 보여드리면 원래 크기가 요 정도인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헷갈리잖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보는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거든요. 이렇게. 엑셀도 확대해서 보여주고 프로그램 화면도 확대해서 보여드려야 여러분들 보기가 수월하실 것 같아서 근데 왼쪽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그 제일 밑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그 시작이라는 아이콘 위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시트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트 1? 시트 1이라고 써 있어요? 그 옆에 더하기라고 동글뱅이 있나요? 그 더하기 동글뱅이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종이가 하나 더 생성되죠? 시트 1번 종이가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 시트 2번 또 하나 생겼죠? 옆에 더하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3번, 4번 종이가 막 생기죠? 그래서 255개의 시트가 생성이 돼요. 엑셀은 255개의 종이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장부 옛날에 그 빨간 회계장부 있었잖아요. 그게 종이가 255장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필요 없으면 삭제해버리고 필요하면 또 종이를 새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개가 필요하면 어떻게 돼? 엑셀을 새로 작업해야지. 255개까지만 만들 수 있으니까. 저도 아까 제가 가계부 작성할 때 거기에 시트가 한 20개 정도 있거든. 근데 그렇게 벌써 한 15년을 썼어. 더 늘어날 일은 없어. 회사도요. 2023년도 작년도 거를 결산을 하면 2023년도 하나로 묶으느냐 아니 2023년 1월, 2월, 3월, 4월에서 12달로 12개로 묶을 거냐 나눌 거냐 하는 거는 정할 수가 있겠지. 여러분들 친구 목록을 만드실 때 하나의 시트에다가 친구들 쭉 목록을 만들 수도 있고 초등학교 때 친구들 목록,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직장에서 만난 친구들 따로따로 정리할 수도 있고 한 대 묶어도 되고 그러니까는 종이가 부족하다 뭐 내용을 입력할 수 공간이 부족하다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이런 데서도 헌금 받은 거를 이제 회계 결산해야 되잖아요. 엑셀로 다 작업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 수강료 입금한 거, 결산 처리한 것들 다 엑셀로 작업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엑셀로 다 작업해요.
카드 지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급여 계산한 거라든지 이거 다 엑셀로 작업을 합니다. 너무너무 편해요, 사실은 엑셀이. 자,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료를 입력하는 거예요. 자료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정보란 거랑 다른 겁니다. 정보는 뭐예요? 자료하고 정보는, 자료는 모든 것들이 다 자료예요. 모든 것들이 다 자료고요. 정보는 자료들 중에서 추출한 게 정보예요. 내가 자격증을 따야지. 그럼 그 자격증이란 모든 자격증은 다 자료인데 그 중에 나는 뭐 ITQ 자격증을 따겠다, 뭐 컴퓨터 활용 능력자를 따겠다. 그러면 그때 그게 정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료를 잘 입력을 해야 정보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만 정확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컴퓨터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개비지 인, 개비지 아웃이라 그래요. 쓰레기가 입력되면,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간다. 그러니까 이 황금이 들어오면 황금이 나가는 건데,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쓰레기를 집어넣고 나서 황금 덩어리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거를 내가 출력을 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아까 제가 가계부 보여드렸잖아요. 그 가계부를 출력하려면 몇 월 며칠 날 어느 뭐 현금을 주고 샀는지, 어느 신용카드를 구매했는지,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그걸 입력된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그런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뭐 전기요금 출력을 한다든지, 가스요금 출력한다든지, 관리비 출력을 한다든지 하는 거지. 근데 자료들 중에는요, 텍스트라 그러죠. 텍스트. 글자 입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엑셀에다가. 여기다 어떻게 입력해야 되나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학년, 반, 번호,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합계, 평균, 석차, 이렇게 계산하려면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글자를 입력하죠. 글자 입력하고 있어요. 이 글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글, 영문, 기호, 특수문자. 기호는 뭐예요? 더하기, 빼기, 별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키보드에 있는 그게 기호고요. 특수문자는 뭐냐? 키보드에 없는 거. 전화기 모양, 하트 모양, 화살표 모양, 이런 것들은 특수문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입력해야 될까? 날짜도 입력할 줄 알아야 돼요. 날짜. 그 다음에 시간도 입력할 줄 알아야 되고요. 숫자도 입력할 줄 알아야 돼요. 교재 보시면 21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텍스트는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자 쓰는 거. 한자를 입력할 수도 있고, 우리말 한글 입력할 수도 있고, 영문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호도 있어. 기호. 뭐 샵 이런 거. 그 다음에 숫자, 날짜, 시간, 이것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 사람의 생년월일 입력할 때 된단 말이야. 여기다가 생년월일 입력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옆에다 쭉 나란히 써보세요. 이렇게. 자, 입력하는 건 이제 처음 하신 분들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막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막 억지로 이렇게 그려 집어넣은 분이 있어.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하나씩 쓰고 옆으로 넘어가면서 하나씩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안 해보면 모르는 건데, 자,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우리는 항목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 항목. 여기다 이제 써볼게요. 1학년 1반 1번 홍길동 111 이거 입력하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옆에서 칸을 넘어갈 때는요. 이 칸 넘어갈 때는 마우스를 클릭해도 되고 글자를 쓰고 나서 화살표로 옆으로 가도 되는데 우리 키보드 맨 왼쪽에 보면 요거 탭키라고 있어요. 탭키. 얘를 눌러주면 오른쪽으로 가요. 키보드 Q자 왼쪽에 보면 탭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가거든. 이렇게. 근데 숫자를 쓰니까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죠.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죠. 그렇죠. 글자는 어떻게 가요? 왼쪽으로 맞춰주나요? 글자는 왼쪽을 기준으로 맞춰지고 숫자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맞춰지죠. 이해를 못 하신 거야? 대답을 하기 싫으신 거야? 자, 이제 날짜 입력해 볼게요. 날짜. 자, 날짜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날짜는요. 날짜는 년, 월, 일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년, 월, 일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그러니까 년, 월, 몇 년, 몇 월, 며칠이란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연도, 월, 일을 빼기로 구분하는 게 있고요. 슬래시로 구분하는 게 있대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2010년 5월 6일 이렇게 2010년 5월 6일 5 빼기 6이라고 쓰면 2010년 5월 6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입력해도 들어가고요.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2010 슬래시 이렇게 슬래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년, 월, 일을 요 슬래시라고 돼 있어요. 요렇게 요로 구분해서 입력해도 돼요. 근데 5월 6일이라고 썼는데 0506으로 바뀌죠? 자동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입력할 때는 요거 5하고 6만 썼는데 엔터를 탁 치고 나면은요 0506으로 바뀌어요. 월은 두 자리잖아. 연도는 네 자리고 그렇죠? 자동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름하고 성적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무작정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잘못 썼을 때 고쳐야 되잖아.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 또 어려우니까는요. 아까 어떤 분이 이걸 임직기 입력했더라고. 이렇게 입력했더라고. 이렇게 18일인데 8일로 잘못 썼어. 그럼 어떻게 될까? 새로 쓰세요. 2010년 7월 18일 이렇게 다시 쓰세요. 이렇게 다시 쓰면 돼. 이렇게 다시 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좀 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학년과 반은 특히 한 글자밖에 안 썼잖아요. 생년월일은 네 글자를 썼고 숫자는 굉장히 많은 글자가 들어가는데 이 칸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죠? 그리고 A라는 칸이 쓸데없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줄이는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A하고 B가 만나는 경계선 보이세요? 경계선? A하고 B가 만나는 경계선 있잖아요. 경계선, 여기 경계선.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요, 화살표가 이렇게 좌우로 화살표로 바뀌어요. 이때 왼쪽 버튼 마우스를 누르고 왼쪽으로 가면 좁혀지고요. 오른쪽으로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면 넓어져요. 해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넓혀지고 좁혀져요? 근데 매번 이러려니까 귀찮죠? 그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경계선을요,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착 조절돼요. 이렇게 너무 넓을 때도 있고요. 여차 잘못하면 이렇게 좁혀질 때도 있어요. 그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너비가 착 조정이 돼요. 이걸 하나씩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씩 해보세요. 하나씩 경계선을 좁혀보세요. 더블 클릭해서 경계선을 조절해 보시는 것도 연습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한꺼번에 조절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자리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 국어서 G, H, I, J 이렇게 K를 이 경계선을 계속 한꺼번에 더블 클릭하면 한꺼번에 조절이 되기도 해요. 이거는 나중이고 지금은 그냥 데이터 입력하는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는 영어 입력하는 연습 해볼게요. 영어. 지금 우리 한글 상태잖아요. 그렇죠? 우리 키보드에 보면 한영키가 있잖아요. 한영키. 걔를 한번 누르시고 글자를 쓰면 영어로 바꿀 수가 있어.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서 입력해야 될 때는 구별해서 입력하셔야 되고, 영어 입력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영어 타자가 한글 타자보다 익숙치가 않을 거예요. A, B, C, D 찾기가. 한자 입력은 어떻게 하냐면요. 한자는 우리말을 먼저 입력하고 한자로 변환시켜야 되는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학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학. 학이라고 쓰면 학자가 꺼멓게 껌뻑거리죠. 이건 미완성 상태예요. 미완성. 이때 마우스로요, 요 학자 뒤를 클릭하면 학자 뒤에서 껌뻑거리잖아요. 이건 학자라는 글자가 완성된 상태예요. 엑셀은 이게 달라요. 자, 지워볼게요. 학이라고 쓰고요. 한자 키를 누를게요. 한자 키. 한자 키를 누르면은요, 학자가 이렇게 나와요. 학이라는 한자에 대한 것들이 쭉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은요,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한자가 아니라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한자예요.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한자. 그런데 닫기를 누르면은요, 학자가 뒤로 건너가요.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꺼멓게 껌뻑거렸잖아요. 그렇죠? 껌뻑거렸는데 이제 학자가 뒤로 넘어왔잖아요. 이때 한자키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르죠?
한자가 나오는 그 그림이 달라요. 순서가. 이건 엑셀에서 적용해준 한자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이라고 써서 이렇게 시커멓게 껌뻑거렸을 때 한자를 누르면 윈도우가 제공해준 한자가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학자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학자 뒤에 가서 한자 키를 누르면 아까하고 다르게 잠깐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나? 다시. 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거요. 이때 이게 학자가 무슨 학자인지 요거 여기 한자 사전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배울 학자래. 아들자변 13획 총 16획. 아들자변이 이제 3획이고 전체 16획이고 배우다, 학문이다, 학자다, 각교다, 가르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배울 학자래요. 그럼 두 번째 학자는 뭘까? 그럼 요 한자 사전을 누르면 사나울 학자래. 요거는 무슨 학자일까? 골학자? 아, 산골짜기 할 때 골자. 학 이런 뜻이래. 그럼 이제 한자를 우리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배울 학자를 내가 넣겠다라고 할 때 주의사항을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 한자로 바꿀 거냐? 우리말 학자 옆에 한자로 학자를 쓸 거냐? 한자 학자 옆에 가로 안에 우리말로 쓸 거냐? 병행 표기할 거냐를 쓰는 거예요. 고르시면 돼요. 이거는 단순히 한자로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한글 옆에 한자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라고 써볼게요. 제가 학교라고 쓰는데요. 학교라고 쓰고 마우스로 여기 교자 뒤를 클릭하면 글자가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글자가 완성이 됐거든. 이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학교라는 한자가 직접 튀어나와요. 단어별로도 변환이 돼요. 그때 이제 한자 옆에서 우리말로 병행 표기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하는 거지. 근데 알고 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방송, 신문, 언론, 그 다음에 잡지, 이 관련된 회사들이 있잖아요. 신문사라든지 방송사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한자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대요.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애국가라는 우리 국가 있잖아요. 애국가라는 글자를 굳이 한자로 쓸 거냐 이거야. 우리말로 애국가라고 써도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자를 사용하지 마라 이거지. 근데 제가 언론 글쓰기 공부를 하러 다녔는데요. 저를 가르쳐준 교수님이 신문사 편집장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년 연말이면 이런 걸 정한대요. 관계자들이 모여서 편집장이나 이런 사람이 모여서 정한대. 영어도 그래. 영어도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로스쿨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LAWSCHOL 이렇게 영어로 스펠을 쓰는 게 아니라 법률 전문 대학원이라고 쓰든지 그냥 우리말로 로스쿨이라고 쓰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스쿨 이름을 알아듣는 거지. 이렇게 쓰는 게 편한 거고 이렇게 쓰는 게 편한 거고. 이렇게는 안 쓰더라 이거지. 우리말로 쓰고 한자로는 가급적 쓰지 마라 이거지.
예외적으로 어떨 때 법률적인 거, 오래된 문헌들 있죠. 아까 조선왕조실록 잠깐 보여드렸는데 조선왕조실록에 한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써야지.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의학적인 거는 우리말 표기보다는 영어로 표기된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영어로 써야 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말로 쓸 수 있으면 써라 이거지. 또 한 가지는 외래어 표기법 중요한 거예요.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자 이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우리말 맞춤법 반드시 이건 준수해야 돼요. 초등학교 시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딩 때, 중딩 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초등학교라고 써야 되는데 이걸 초딩이라고 쓰면 예전에 우리 초딩 뭐 이런 말 썼었잖아요.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들어보셨어? 워크숍? 이렇게 쓰면 안 돼. 큰일 나. 워크숍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뭐라고 써야 된다? 워크숍이라고 써요. 워크숍. 워크숍이 아니라 워크숍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콘텐츠 이런 거 있잖아. 콘텐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마우스로 블럭을 설정한다는 말 하거든. 블럭? 틀린 말이야. 보도 블럭 할 때 블럭이 아니라 블록이라고 써야 돼. 블록. 이게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휴게실. 이거 틀렸죠? 휴게실 이거 아니죠? 어떻게 써야 돼? 휴게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잖아. 그 다음에 집기. 세탁소에 가면 이렇게 누벼진 데 꼬매는 거 있잖아. 꼬매자리 누비는 거. 짜집기가 아니라 뭐다? 짜깁기잖아. 짜깁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방송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신입사원 선발할 때 이력서를 써갖고 제출하면 이력서 이제 선발을 해서 강당에 집합시켜 놓고요. 연습장 몇 장하고 볼펜을 나눠주고 자기소개서 쓰라고 한대요. 컴퓨터로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쓰는 거 수기로. 초딩 때 시절, 중딩 때 시절, 그 다음에 뭐 어학연수 다녔던 시절이라든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컨텐츠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해서 써보세요 라고 일부러 한대. 그러면 저는 초딩 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나 봐. 자기소개. 그런 사람은 다 거버린대. 영어를 틀리는 거는 영어는 공부하면 되지만 우리말을 틀리면 지금까지 몸에 뱄잖아. 20년 넘게 뱄는데 그거를 못 고친다는 거지. 컴퓨터로 쓰면 다 뜯어내줘요. 고쳐주거든. 근데 수기로 쓰려니까 틀리는 경우가 많아. 워크숍 뭐 이런 거라든지 짜깁기 뭐 블럭 설정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저기다 이제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글자를 쓸 때 조심스러운 거 많은 게 저도 많이 공부해요. 이런 거. 외래어 표기법이라든지 우리말 맞춤법 틀리면 안 되거든. 큰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거. 정확하게 써줘야 되거든. 이제 그런 연습도 많이 해요. 엑셀에다는 뭐 구구절절히 그런 거 쓰진 않겠지. 여기다는 안 쓰는데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또는 아래 한글로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라 그러면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자나 영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래된 문헌이라든지 또는 법률 용어라든지 의학 용어라든지 이런 거는 한자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한의원에 있는 한의사 선생님들은 한자로 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써야 되고, 또 의사 선생님들은 영어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의학 드라마 있잖아. 낭만닥터 김사부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 자막이 달리죠, 우리말로. 그런 건 표시를 해주거든.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쓰지 말자 이거지. 가급적이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엑셀에 대해서 좀 더 좀 깊은 내용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